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입니다. AI 기업 중에서도 순식간에 오를 수 있는 기업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하고 있고요. 감사한 마음에 AI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저희가 무료로 자료를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오는 매수 기회 AI 세계 1위 이 기업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왜 1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냐? 100년의 기술력이 1년에 왔기 때문입니다. 100년 동안 연구 개발하고 만들어야 될 기술력이 1년 만에 지금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0년 만에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100년 동안에 걸릴 기술력이 우리한테 1년 만에 왔다라는 그 기술력이 뭐냐? 설명하겠습니다. 100년 기술력의 1년 단축입니다. 오픈 AI에서 일론 머스크 등의 지원을 받아 GPT-1, 2, 3를 차례로 공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받습니다. 누가? 오픈 AI가. 그래서 GPT-1, 2, 3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언제? 역사적인 2022년 11월 30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챗 GPT 3.5를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오픈하고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합니다. 이게 벌써 지금 1년 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 처음으로 GPT 3.5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기존의 검색과는 다른 우리가 흔히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방식과는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인식과 자연어 처리 능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1억 명이나 몰렸냐? 내가 뭘 물어보면은 마치 사람처럼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거에 뭐 프로그래밍 코드를 알려줘. 코드 알려주고요. 어떤 거에 대해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시선으로 뭐 어떤 시를 쓰면은 어떤 시가 나올까? 그러면은 시를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어,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하거나 사람처럼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그 기능 때문에 1억 명이나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올해 3월 16일입니다. 샘 알트만은 오픈 AI의 대표죠. 4개월 만에 챗 GPT-4를 발표했고 단열량이 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에 GPT 3.5를 처음 공개를 하고 4개월 만에 더 발전된 GPT-4를 3월 16일 날 공개를 한 거죠. 4개월 만에. 이대로 끝이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그 GPT-4의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 미국의 수능 시험인 SAT와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에서 상위 10%로 성적을 끌어올리며 다시 한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교육을 받으면 이 GPT-4라는 AI가 하위 10%에서 성적이 점점점 오르더니 상위 10%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AI 능력이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이미 사람을 넘어선 수준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언제 3월 16일이 지나 9월 25일입니다. 오픈 AI는 쓰기 중심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그리기까지 가능한 GPT-4V를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물어보면은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상황을 보고요. 알아서 소리를 듣고요. 그거에 따라서 말을 하고요. 그거를 그리기까지 하는 기능이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뇌와 비슷한 AI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더라. 그리고 가장 최근에 11월 6일입니다. 샘 알트만은 오픈 AI 최초의 개발자 회의에서 GPT-4 터보로 생성형 AI의 다각화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GPT-4 터보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프롬포터에 입력할 수 있는, 정확히 말하면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 300페이지까지 늘려놨고요. 책 한 권의 분량으로 늘려서 챗 GPT의 요약 명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한 논문 또는 어떤 글 뭐든 상관없습니다. 적은 다음에 요약해줘. 그러면은 그 글을 알아서 AI가 인식하고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 필요 없는 내용 뺀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만 알아서 요약을 해주는 거죠. 몇 장 분량이 아니라 책 한 권을 넣어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만에, 50년 만에 또는 40년 만에, 10년 만에가 아니라 1년 만에 일어난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언제? 11월 6일 가장 최근까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지금 작년 2022년 11월 30일부터 약 1년 만에 100년에 걸쳐 올 기회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기회에 우리가 어떤 AI, 이 다음 스텝에 들어갈 AI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이 다음 AI는 무슨 분야다? 바로 이젠 세밀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마케팅 전략에 STP라는 게 있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타겟팅, 어디를 타겟할 것인가, P, 포지셔닝,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 것인가인데 이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AI라는 걸 만들었으면은 이제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세분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AI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한테는 어떤 AI가, 누구한테는 어떤 AI가.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뭐가 들어간다? 내 손 안에 AI가 들어와야 돼요. 나한테 맞춰진 또는 나만 쓸 수 있는 내 정보가 다른 데로 새지 않는 내 손 안에 AI가 핵심인데 그걸 우리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챗 GPT발 AI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는 뭐다?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현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안에서 알아서 AI가 되는 겁니다. 원래 AI는 개별 스마트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딥러닝 등의 분석을 거친 뒤 결과값을 다시 기기로 보내 구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슈퍼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은 그냥 구현해주는, 정확히 말하면 표출해주는 디스플레이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 딥러닝은 슈퍼컴퓨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에서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은 뭐야 하면은 클라우드를 거쳐서 얘가 슈퍼컴퓨터 보냅니다. 얘가 계산한 다음에 클라우드 다시 보내고 클라우드가 다시 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 세 개는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인터넷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갔다 오겠죠. 그럼 이 정보가 중간에 누군가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겁니다. 그럼 실시간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기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생성된 정보가 최소 한 번 이상 외부로 전송돼야 한다는 점은 보안 위험 노출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를 AI로 물어봤는데 내 개인 정보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글로 쓰겠지만 앞으로는 사진으로 보낼 수도 있는 거. 이 사진 어떤 거 같아? 또는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사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AI한테. 근데 그 사진이 클라우드로 나갔다가 슈퍼컴퓨터로 가는 과정에서 유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다? 온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멀리 떨어진 클라우드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 연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보, 다른 사람의 내용 다 필요 없고 내 정보 또는 내가 보낸 거 또는 내가 질문한 거를 그냥 스마트폰 내에서 알아서 CPU, 메모리 카드가 연산을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유출될 일이 없고요.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어도 되고요. 그냥 스마트폰 자체적인 AI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위한 세분화가 돼 있는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기 내부에서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꼭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인터넷은 우리가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어야 가능하죠. 하지만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어도 컴퓨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굳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도 이 PC 안에서의 뭐 시스템이나 프로그램들은 쓸 수가 있더라. 그런 것처럼 온디바이스 AI도 네트워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AI 서비스 구현에 있어 다수의 사용자로부터 얻어낸 데이터가 아니라 나의 스마트폰 내에서 또는 내 기기 안에서의 데이터만 가지고 최적의 서비스,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AI 기능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제일 노는 시간이 언제인 것 같아? 물어보면은 알려주는 거죠. 이때 스마트폰 많이 하시고요. 웹툰을 너무 많이 보시고요. 유튜브도 많이 보십니다. 근데 유튜브도 이런 분야보다는 이런 분야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런 건 장점이니까 이런 건 키워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AI 조언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버스 AI가 미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로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지금 클라우드 AI입니다. 스마트폰은 그냥 표출되고 입력하는 장치일 뿐이고요. 입력을 하면 클라우드로 갔다가 클라우드에서 슈퍼컴퓨터로 보내서 연산을 합니다. 연산한 걸 다시 클라우드로 보내고요. 그걸 다시 스마트폰에 표출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연산하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입력과 표출하는 그냥 기기일 뿐인 건데 온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 자체가 그냥 AI 연산이 되는 이 기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세그멘테이션 세분화돼서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개인 AI, 온디바이스 AI가 미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도 온디바이스 AI에 맞춘 반도체를 주문하고 제작하고 있다는 소리죠. 뭔 소리냐? ARM입니다. 최근에 상장했죠. 온디바이스 AI 신제품이 나왔고요.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머신러닝 성능, 말 그대로 AI 성능이죠.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 성능을 크게 높인 제품을 내놨고요. 얼마나 크게 높였는데 머신러닝 성능이 거의 6배 가까이 성장이 나왔고요. DSP,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처리 성능이 약 3배 가까이 향상이 됐습니다. 당연히 능력이 향상되면은 전기를 더 먹지 않겠냐. 근데 반도체가 비싼 이유가 뭡니까? 성능은 좋아지지만 전력은 덜 먹어야 비싸지는 겁니다. 전력 대비 효율도 2배 이상 높였다. 그러니까 효율은 올라갔는데 전력은 덜 먹는 거죠. 그래서 저전력, 저비용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보다 효율적인 AI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 코어텍스 M52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기존 제품보다 높인 제품이 코어텍스 M52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ARM도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맞춰서 AI 제품을 반도체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 ARM뿐만이 아닙니다. 누구? 퀄컴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7 3세대를 탑재한 온 디바이스 AI가 가능한 첫 스마트폰이 이달 중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드래곤 7 3세대 프리미엄 성능을 제공하는 이 칩셋은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AI 연산이 가능하다. 이제는 우리가 서버로 보내서 연산해서 옵니가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적으로 연산이 됩니다가 경쟁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나 연결성에 강점이 있다 소리고요. 그래서 이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려면 CPU 기능, 말 그대로 처리 능력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2.63GHz의 최고 CPU 속도와 50% 이상 빨라진 GPU 성능,
60% 향상된 와트당 AI 성능 등 차별화 요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아너와 비보 등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스냅드래곤 7 3세대를 탑재한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제품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온 디바이스 AI 전용 반도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바로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처리 장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를 하는 CPU, GPU도 성장하면은 대한민국이 강점인 메모리, 기억 장치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무슨 얘기했죠? AI가 성장하면 HBM이 성장한다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메모리 처리 장치,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항상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바일용 GPU가 성장하면 모바일용 메모리도 성장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온디바이스 AI 전용 반도체 성장에 집중해야 되고 그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반도체? LPDDR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LPDDR이 뭔가요? 간단해요. DDR은 뭡니까? D램이죠. 기억 장치입니다. 우리가 PC에도 쓰고요. 슈퍼컴퓨터에도 쓰죠. 근데 LP가 뭡니까? 로우 파워. 말 그대로 전력이 좀 덜 드는, 힘이 덜 들어가는 D램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모바일 전용 D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업체를 비롯해 사물 인터넷 분야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면 뭐 세탁기, TV 아니면은 냉장고, 로봇 청소기 등 온 디바이스 AI에 적용할 반도체 칩은 LPDDR, 말 그대로 로우 파워, 전력이 덜 들어가는 모바일 전용 D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AI를 탑재하는 트렌드에 맞춰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LPDDR 메모리 기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핀당 9.6 기가비트, 초당 76.8 기가바이트의 대역폭을 지원하는 LPDDR5X 신제품을 개발 중이고요. 내년 생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긴데 쓸데없이 긴 거예요. 로우 파워 DRAM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우 파워 DRAM5X다. 말이 긴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 생산이 돌입하더라. 이제는 HBM, 그러니까 대형 AI가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산도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대 제품이 8.5 기가비트 대비 빠른 속도로 하이 K 메탈 게이트 기술을 적용해 전력 효율도 좋더라.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죠. 기술력이 좋은 건 오케이인데 그만큼 힘이 덜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그게 전력이다. 아, 그럼 삼성전자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생산하는구나 하는데 삼성전자만 생산합니까? 아니요. 이미 지금 생산, 공급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SK 하이닉스죠. 얘네들도 LPDDR입니다. 로우 파워 D램. LPDDR은 D램의 처리 속도를 2배 개선한 DDR에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한 LP, 로우 파워라는 이름을 붙은 모바일용 D램 규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초당 9.6 기가비트. 방금 전에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내년에 생산하는 것도 9.6 기가비트다.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현존 최고속, 그러니까 세계 최초, 세계 1위 모바일용 D램인 LPDDR5T라고 돼 있죠. 설명해 드릴게요. 로우 파워 D램 5, 5세대 T는 뭐예요? 터보입니다. 그래서 전력이 덜 들어가는 D램인데 5세대 5번 발전시킨 D램이다. 근데 뭐다 T, 터보 그만큼 셉니다. 16GB 패키지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내년에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 속도는 초당 77GB고요. 방금 전에 삼성전자보다 많죠. 삼성전자가 76.8GB였는데 SK하이닉스는 77GB, 0.2GB가 강하다. 200MB가 조금 더 빠르다. 근데 이게 어떤 속도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간단하게 풀 HD 영화 15편을 1초에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빠른 속도다. 근데 모바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 최초 역대 최고 속도가 구현된 LPDDR5T는 LPDDR5 터보죠. 스마트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메모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뭐 HBM도 있고 GPU도 있고 NPU도 있고 많겠지만 온디바이스 AI에 따라가는 LPDDR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LPDDR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처리할 게 뭐가 대단히 많아서 엄청난 디램이 필요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마다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LPDDR 수혜 기업이 뭘까 물어본다면은 바로 제주반도체다라고 얘기합니다. LPDDR을 설계하는 국내 대표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 기업이에요. 중요한 게 제주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력으로 삼고 있지 않는 니치 마켓인 사물인터넷 엣지 디바이스, 이게 온디바이스 AI죠. LPDDR을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LPDDR이 니치 마켓이에요. 니치 마켓이 뭐예요? 바로 틈새 시장입니다. 주 시장은 아닌데 틈새로 제주반도체가 LPDDR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번에 잭팟이 터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틈새가 아니라 틈새가 벌어져 버렸다. 제주반도체는 저용량, 저전력, 고신뢰성 디램에 해당하는 LPDDR2 또는 LPDDR4X를 생산을 합니다. X 어디서 많이 봤죠? 아까 삼성전자 LPDDR5X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다음 버전이겠죠. 경기 회복과 온디바이스 AI로 촉발될 LPDDR 성장 전망이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 앞으로 LPDDR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제주반도체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지금 찍어야 될까요? 아니요. 지금 찍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은 제주반도체가 지금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면 단기 과열에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고 상태예요. 그러니까 얘가 밀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더 올렸다가 밀리거나 어쨌든 한 번 밀려야 돼요. 단기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과열 예고 상태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밀리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밀리거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 52,500원쯤 왔을 때 21선과 맞닿을 때 관심을 가진다면 저는 반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지금부터 관심 가지고 있어야 되냐?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떴기 때문에 지금부터 눌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21선 지지 또는 21선 이탈을 보면서 5,250원, 5,300원쯤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 반도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LPDDR 관련주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요, 무료로 설치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으니까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쓸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시작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이 8만 명 달성 자료 공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총정리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저희 자료집 꼭꼭꼭 무료로 모두 받아가셔라. 이쪽에 본전이죠.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리얼 추천주에서는 보시면 11월 24일, 23일, 22일, 21일, 20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장전에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관련주가 올라갔대.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저희는 100% 무료로 어플을 운영합니다. 모든 자료 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